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시장이 상당히 오늘 좀 쉽지 않은 장이었었죠. 매수 사이드카 걸렸는데 이렇게 후진한 경우는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면 그 방향으로 가고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면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늘 일단은 뉴욕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5% 가까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의 그 ADR이 14% 가까이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도 오늘 상당히 좀 기대감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제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120일 이동 평균선을 이제 터치했죠. 터치함으로써 일단 삼전닉스는 걱정이 끝났다라고 개인적으로 시장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유튜브에도 그렇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물론 이제 아직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시 하락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 좋았었던 것들에 비해서는 그리고 외국인들이 3조 넘게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폭을 반납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기에는 조금 모호한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새로운 걱정거리를 안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잠깐 쉬어가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될 미국의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 일부 또 차익 매물들이 나온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중요한 본 게임은 이번 주 후반부터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내일 이제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이게 가장 본 게임이다라는 것은 실적 시즌이지 않겠습니까?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어떻게 투자자들이 반응하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전반적인 흐름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 전에 일단 시장의 주변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된 자료를 좀 놓고 보면 현재 시장의 키를 누가 주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개인들의 이제 고객예탁금의 변화를 놓고 보면 138조까지 늘었던 고객예탁금이 102조까지 우리가 이제 6월 말에 이제 6월 말 7월 초에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서서히 조금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객예탁금이 이러한 변화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죠. 근데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읽어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본다라면 개인들의 영향력이 138조에서 102조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상실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38조까지 고객예탁금이 늘어나는 과정, 이 과정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들이 외국인들이 팔아도 외국인들이 막 갔다가 물량을 들이붓고 매도 사이드카가 걸려도 결국은 다시 개인들의 힘에 의해서 그걸 받아내고 올라가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7월 중순서부터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개인들이 사도 시장이 뚜렷하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외인 및 기관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시장에 있어서 조금 미세한 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월요일 모습, 오늘 모습이 아니겠나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월요일 날 여러분들 시장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월요일 날 물론 이제 삼성 우리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긴 했습니다. 월요일 날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긴 했습니다만 5% 남짓 시장이 빠졌었어요. 삼성전자도 한 5% 남짓 빠졌고, 그러니까 매도 사이드카가 걸린 만큼만 시장이 빠졌어요. 그 이상 밀리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장중에 지수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장중에 포지션 변화를 많이 가져간 날이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수로 전환이 됐을 때는 결국 지수가 올라가고 매도로 전환됐을 때는 지수가 빠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장중에 우리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였죠. 그러다가 막판에 어떻게 됐죠? 결국 외국인들이 사면서 끝났죠. 사면서 끝나면서 화요일 날 지수가 반등세를 시현하는 모습들이 보였죠.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이었죠? 기관의 물론 이제 선물의 매도 여기에 따른 기관의 그 프로그램 매도이긴 했습니다만 기관들이 오늘 매도를 함으로써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외국인들이 3조 넘게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매도세에 의해서 오늘 시장이 흔들렸다라는 점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바뀐 거죠. 언제로 바뀌었느냐? 우리가 작년 말,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개인들이 고객위탁금을 138조까지 끌어당기는 과정에 있어서 외국인들과 기관의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던 것들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움직임을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결국 외국인들과 기관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거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밸런싱과 숏 커버링에 대한 얘기들을 최근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팔았던 것은 뭐다? 리밸런싱에 대한 얘기들이었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사는 건 뭐다? 숏 커버링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상황들이 좀 변한 거죠. 요거는 좀 긍정적인 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리밸런싱을 했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펀드에서 삼성전자를 5%만 보유하려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급등해 버렸죠. 삼성전자 이제 급등을 해버리면 따라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7에서 8%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2, 3%를 덜어냈죠. 그게 이제 지수가 9천까지 가면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아까 이제 문홍철 팀장님도 외국인들의 매도 아까 제가 화면만 봤는데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들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덜어내면서 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5%가 아니라 4.5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삼전 닉스 중심으로 다시 채워 넣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기관의 사모펀드 매매는 뭐냐면 제가 이제 6월 초에 이 주 스토리 코너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동성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요. 변동성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축소하십시오라고 한 2, 3주 걸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들이냐면 다시 돌이켜 본다라면 사모펀드, 헤지펀드들이 절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들이 6월 초부터 물량을 좀 팔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6월 최근까지도 벌어졌던 상황인데 지수가 이제 조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조정을 받다 보니까 6월 초순만 하더라도 내가 이제 뭐 9,000포인트, 8,000포인트 선에서 물량을 털고 나가야지라고 했던 펀드들이 야, 이 정도 수준이라면 다시 종목을 사도 되는 거 아니야? 뭐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25만 원을 하회하고 SK하이닉스가 180만 원을 하회하면 야, 이건 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다시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모펀드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렇지만 결국 프로그램 매도를 이기지 못하고 지수가 다시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조정이 나타났다는 거죠. 어찌됐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의 키는 누가 쥐고 있느냐? 개인에서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면 시장을 읽어낼 때 이제는 개인들의 흐름대로 읽어내면 안 되죠. 제가 그제 이틀 그죠 월요일 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홀짝 증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뭐 제가 이제 댓글창을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오늘 빠지면 내일 올라가고 내일 올라가면 오늘 빠지고 뭐 이런 것들에서 홀짝론을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한번 밀리면 산다라는 건데 오늘도 결국 홀짝에 맞았죠. 어제 올랐고 오늘 빠지고 다시 이제 그런 모습들 안타깝게 뭐 웃을 일은 아닙니다만 보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이제 개인들의 영향력이 있을 때의 문제고요. 앞으로 이런 홀짝론을 뭐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모르셔도 되고요. 아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이게 어떤 하나의 논리가 형성이 되고 그 논리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회자가 되기 시작했을 때는 그게 잘 안 맞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주식을 좀 보인다라고 했을 때부터 주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너무 안 보인다라고 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 보이고 하는 것들이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홀짝에 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조심스러운 게 홀홀홀 짝짝짝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여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 우리가 시장을 보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내용들을 좀 보죠. 우리가 지금 이제 요 내용 보고 이제 반도체를 놓고 시장 이제 위험 요소를 좀 놓고 보면 지난 목요일 날과 월요일 날 급락을 했고 지금 이제 오전까지만 오늘 이제 나름대로 반등은 좀 나타냈죠. 여러분들 어제 삼성전자 동시효과를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동시효과라고 한다면 8시 50분서부터 9시까지의 호가를 의미합니다. 8시 50분서부터 9시까지 호가를 한번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일부러 봤어요. 일부러 화요일 날 아침에 그 호가를 좀 봤습니다. 왜 봤냐면 목요일 날 우리가 삼성전자가 9% 정도 빠졌죠. 목요일 날 9% 정도 빠졌고 월요일 날 5% 정도 빠졌죠.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급락을 하고 화요일 날 반등세를 시연했죠. 지난주 같은 경우. 그러면서 수요일 날 반대 매매가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목요일 날 지수가 하락했고 금요일 날은 쉬었죠. 월요일 날 급락을 함으로써 화요일 날 반대 매매가 나가겠거니라고 봤었죠. 그런데 우리가 화요일 날 아침에 그 시간 외에서 프리장에서는 강했습니다. 프리장에서는 반대 매매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프리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강했는데 50분이 딱 되는 순간 삼성전자 마이너스로 확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다가 10분 동안 그걸 이제 먹으면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반대매 나갈 물량은 나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신용잔고가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33조까지 줄었어요. 38조까지 갔던 신용잔고 5조 이상 줄었다. 고객탁금이 다시 110조로 늘었다라는 부분들은 신용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일단 한숨은 좀 돌렸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지수가 6,000포인트를 하회하면 이 신용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그래서 지수가 6,000을 깨지 않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오늘 7,000을 돌파했었던 증시가 6,000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별로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증시의 방향이 6,000을 깨고 5,000을 향해서 갈 확률론요. 이건 뭐 정답을 모르는 거죠. 확률론입니다. 그 확률과 지수가 다시 9,000을 넘어서 10,000까지 갈 확률 중에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느 쪽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생각이 각각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제가 이제 주위에서 오늘 좀 많은 분들에게 좀 물어본 상황인데 5,000을 향해서 갈 거다라고 보는 것보다 그래도 10,000을 향해서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깨고 내려갈 확률과 삼성전자가 50만 원을 향해서 갈 확률 중에 어느 쪽이 더 크다라고 보시나요? 역시 삼성전자 50만 원을 향해서 갈 확률이 더 높아 보이지 않나요? 그것의 근저는 이론적인 근거는 뭐죠? 논리적인 근거? 그건 결국 이익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구간에서 이 정도 이익을 바탕으로 그리고 앞으로 창출해낼 이익을 바탕으로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진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 있어서 우리가 신용 리스크를 건들 가능성은 없겠죠. 반대로 다시 이제 표를 좀 보면 앞서 언급드렸던 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내가 베팅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이 좀 있어요. 현금 비중이 있다라는 것은 시장에 있어서 기회를 항상 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위대한 투자자분들께서 잔소리 삼아 현금 비중을 꼭 들고 가라라고 얘기했었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좀 놓고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반도체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것이 가장 뷰츠가 주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이는 것들이 있죠. 나머지들 제2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조금 보려고 하는 움직임들, 뭐 지수가 오늘 반등을 하다 보니까 좀 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아직 대세가 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전히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논란들을 우리가 한번 잘 돌이켜 보면 현 구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는 좀 싸졌다. 제가 이제 7월 초에 그런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일단 20만 원대 후반,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200만 원대 초반, 여기가 이제 깨지면 무조건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한 단계 조금 약간 내려왔습니다만, 자,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둘러싼 논란들을 한번 좀 보죠.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 두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는 증가하는 실적 아니겠습니까? 실적인데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죠. 실적이 증가하는 것은 뭐 모르는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점이 아닌 선을 봐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조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저 친구가 저렇게 적어놨을까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에는 증가하는 실적이지만 부정적인 요소를 좀 눈으로 잠깐 보시면 가격 하락 뭐 이런 것들 제가 설명드리긴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SK하이닉스는 어떻게 실적이 나올까요? 뭐 일부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65조 컨센서스, 아직 이제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65조 컨센서스에서 60조 실적이 나오면 영업이익이 좀 시장의 이제 영업이익률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한 분기,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가 됐던 삼성전자가 됐던 만약에 2분기가 피크다라고 본다라면 그게 이제 어떤 논란의 거리는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봐요. 그게 이제 점이죠. 전 점으로 표현한 겁니다. 2분기에 있어서 실적이 생각보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은 항상 있는데, 그게 만약에 피크아웃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라면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를 긴장해야 되죠. 오히려 산다라는 것보다는 관망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선을 보자라는 거죠. 선을 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를 지금 이제 보는 것들을 놓고 보면 앞으로 2분기보다 3분기 영업이익이 더 늘어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에 영업이익이 더 늘어난다라는 거고, 하이닉스도 어찌 됐건 간에 오늘 또 엔비디아가 베라루빈 또 출시한다라고 했고, 그러면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맞는 또 HBM을 출시할 거고, HBM4를 본격적으로 출시할 거고, 그거는 또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또 새로운 모멘텀에 있어서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날 걸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선을 보자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점을 찍어서 보면 노이즈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선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25만 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이닉스 기준으로 해서는 190만 원, 180만 원에서 왔다 갔다, 이 정도 구간이면 아직도 PER이 10배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증액이 되면 PER은 더 낮아지겠죠. 물론 PER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주스토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치는 아닙니다. 심리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PER 7배가 무조건 싸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영업이익이 끊임없이 증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PER 7배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우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선이 아니라 점을 보게 된다라면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처음에 예측했었던 삼성전자 50만 원, SK하이닉스 400만 원에 대한 목표가에 대한 틀을 저는 바꿔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아니 우리가 본 것보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관련된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안 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본 것이 잘못됐으니까 목표가를 수정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일부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수정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폭 의견을 낮췄나요? 그건 아니죠. 많은 증권사들이 여전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분석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주가가 빠진 게 문제지 실적이 빠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주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앙드레 코스텔라니의 주인과 산책하는 강아지, 결국 강아지는 주가니까 나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있고,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우울증과 조울증, 지금 시장은 우울증에 걸렸을 수도 있죠.
더군다나 우리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라서 약 5조 가량의 돈이 녹아 들어갔다라는 게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고 2030 세대들이 그중에서 60%를 차지한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했다라는 것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라는 것도 하나의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펀드멘탈을 건드렸다라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은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요소에서 보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지속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각각 공장을 증설하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도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TSMC도 공장을 확장하겠다라는 것들이고요. 이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적자의 악몽이 있습니다. 악몽이 있는 상태고 또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도 그렇고 몇몇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들이 물론 지금과 같은 높은 영업이익률이 유지된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가격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물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최태원 회장도 쇼티지가 날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아니라 TSMC죠. TSMC 이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확대해가는 전략들을 한다라는 것은 이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들 입장에서 보면 조 단위의 돈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투자하고 회수하는 문제까지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투자를 하는 과정이 2, 3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최소한 빠르면 늦으면 이제 4, 5년이 걸리는데 그동안에 이 사이클이 끝나버린다라면 이들은 정말 투자하다가 결국은 자기 수렁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모를 리 없는 이러한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늘려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이 업황이 최소한 2, 3년 동안은 그러니까 짧게 보는 거예요. 짧게. 저는 이제 좀 더 짧게 보는데 2, 3년 동안은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빠르면 2027년 하반기, 늦으면 2030년 넘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들이 더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지금 당장은 가격과 지금 이제 디램 가격이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이건 뒤에 가서 또 얘기 이제 하긴 하겠습니다만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물량도 지금 확대되는 구간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긍정적인 요소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요소를 보면 가격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 하락에 대해서 오늘 삼성 디스플레이 임원이 그랬나요? 대표이사가 그랬나요?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된다. 너무 우리가 영업이익률이 안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부분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가을부터 아이폰 같은 경우 40만 원 더 줘야죠. 그리고 이제 지금 구간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노트북을 사는데 4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돈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좀 사악한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 현재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이제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 임원급 분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너무 사악하다. 자기네들끼리 농담삼아 이건 거의 방송 용어는 아니겠습니다만 마약급에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제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쪽들은 수요자들이 가격이 떨어지길 바란다는 거죠. 공급자가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이 가격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이즈를 누가 만들고 있다? 수요자들은 가격이 떨어지길 바라는 거죠. 수요자들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떨어져야 돼. 자꾸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하락에 배팅을 한다라는 등 이런 얘기들이 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거품이 나타나는 부분들도 저는 봐야 되지만 아직은 사서 하는 고민이 아니겠나 싶어요. 아직까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데 언젠간 다가올 미래,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미리 걱정한다. 물론 주식은 6개월을 선행하죠. 그렇다고 해서 미리 지금 이 걱정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 여러분들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소설, 연극 이런 거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연극이 끝날 때까지, 소설이 끝날 때까지 고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목은 고도를 기다리면서 두 사람의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죠.
저는 올해 고도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25만 원대, 하이닉스가 200만 원대를 하회하면 최소한 고도가 나타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보유 비중을 축소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가격 하락, 반도체에 대한 어떤 변동성 이런 것들이죠.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고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두 사람의 대화뿐이에요. 고도에 대한 이야기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히려 삼전닉스를 모아갈 때가 아니겠나. 저는 역발상을 하고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제시 리버머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용기를 내야 될 때 두려움을 갖고 두려움을 가져야 될 때 용기를 낸다라는 거죠. 지금 과연 반도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야 할 때인가요? 저는 오히려 반도체에 관련해서는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부정적인 요소는 설비 투자와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 막대한 자금 조달, 특히 이제 우리가 7월 말에 BOJ도 열리고 FOMC도 열리죠. 그런 과정에 있어서 뭐 BOJ는 또 모르겠습니다. FOMC는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이것도 중동 전쟁이 끝나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막대한 자금 조달은 악재다라고 보는 시각.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조달 비용을 조달하지 못하면 캐펙스 투자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근데 그래서 내일부터 발표되는 인텔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각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비 투자를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오히려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앞으로 속도 조절론에 들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아직은 조금 뭐 너무 우려를 또 이것도 사서 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설비 투자가 축소된다라는 것은 한두 기업들부터 시작될 겁니다. 물론 그런 상태에서 한두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축소한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봐야 되느냐? 이거는 좀 저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언젠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40만 원 넘어가고 하이닉스가 300만 원 넘어가면 매도를 고민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했던 투자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안타깝게도 장이 꺾여 버렸는데 영원히 들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반도체도 우리가 공급 과잉이 분명 와요. 올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하는데 AI 모멘텀이 지금은 살아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이렇게 투자할 겁니까? 지금 이제 중국도 우리가 중국의 AI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도 지금 이제 중국 반도체 때문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도 이제 계속해서 반도체 키워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젠간 공급 과잉이 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에서 적절한 시점에서 엑시트를 권고해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당장 나타나느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처음부터 문제가 됐던 것이 영업이익률의 이제 축소 과정이죠. 영업이익률이 축소되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 부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영업이익률이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대략 한 10%대 과거의 영업이익률이었죠. 그런 것들이 지금 70에서 80%대까지 영업이익률을 보는 건데 이게 정상적인 부분들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물론 뭐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것에 대해서 폄하할 일은 없습니다. 폄하할 이유도 없고요. 하지만 저는 일괄되게 말씀드리는 것이 50% 이상 영업이익이 나온다라면 이거는 월등한 겁니다.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50% 이상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 이번에 삼성니스를 제외하고 있나요? 그런 것들을 따지면 30%만 영업이익률이 나타나도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몇 개 안 돼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만약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PR이 7배가 아니라 PR이 11배 정도라면 영업이익률이 꺾이는 게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반영하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PR이 11배, 12배가 아니고 10배가 안 되는 수준이다라면 지금 시장에 있어서 영업이익률이 꺾이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영업이익률이 꺾인다는 건 좋은 일은 아니에요. 영업이익률이 꺾인다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꺾인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무작정 두려워해야 될 존재냐라고 놓고 보면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부정적인 요소는 좀 심리적인 부분들이 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감정의 언어와 이성의 언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는 저는 이성적인 언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부정적인 요소는 감정적인 부분들이 더 큰 거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요소가 감정에서 이게 이성으로 변하면 무서운 거죠. 이게 이성으로 변하면 우리가 그때는 삼전닉스를 가격 불문하고 팔아야 될 때가 되는 겁니다. 가치 투자는 우리가 상당히 가격 불문하고 우리가 투자했었던 이유가 사라졌을 때 파는 것이 가치 투자거든요. 그래서 삼전닉스는 지금 감정이 이성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보일 때 안전자산을 찾게 됩니다. 안전자산을 찾게 되는데요.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한다면 현금, 뭐 비트코인, 뭐 채권, 금 이런 것들을 보는 분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내가 이제 개인들이 이제 그런 것들로 대체하기는 어렵잖아요. 현금으로 대체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아니고서 대체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주식 시장에 있어서 안전하다라고 그나마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기업의 이익이죠.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에 대해,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물려도 우리가 기대감으로 산 주식과 이익에 기반해서 산 주식 같은 경우는 언젠간 회복될 수 있겠죠. 우리가 동학개미운동서부터 지금까지 회복되지 못했던 대부분의 기업들은 뭐죠? 이익이 안 나거나 기대감이 결국 이익으로 환원되지 않았던 기업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섹터 점검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점검을 이제 해보도록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매우 매력적인 가격 구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제시했던 가격 라인보다 바로 또 밑에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를 지금 구간에서 안 모아가면 언제 모아갈까요? 물론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무조건 사십시오 뭐 이렇게 막 강조되는 거 아닌데 뭐 어차피 투자는 본인의 결정과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하시는 거고 결과물도 수익이 나도 여러분들이 갖는 거고 손실이 나도 여러분들이 갖는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전닉스가 현 구간에서 본다라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선을 보게 된다라면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본다라면 현 구간이 가장 매력적인 구간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겠다. 반도체 소부장은 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테크윙이라든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나왔을 때 그다음에 또 이스페타시스 같이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들이 한 번씩 슈팅이 좀 나와주는 모습들이 보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연속성이 좀 적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실적에 따른 개별 반응이 나타날 걸로 보죠. 실적에 따른 개별 반응이 나타나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삼전닉스가 싸졌다라는 거. 삼전닉스가 싸지면서 모든 이슈를 삼전닉스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거.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소부장과 관련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삼전닉스의 변동성보다 소부장의 변동성이 훨씬 더 컸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소부장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계속 보유 의견입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 의견입니다만 새롭게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주스토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질문인데요. 저조차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1,000만 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주식을 사라라고 이제 1,000만 원이 드렸다. 1,000만 원 생겼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삼전닉스 사시겠습니까? 소부장 사시겠습니까? 삼전닉스 사시겠습니까? 코스닥 사시겠습니까? 삼전닉스 사시겠습니까? 2차전지나 제약바를 사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이게 꼭 답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주위에 많은 분들이 주식 얘기를 할 때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들도 대답을 하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젠가 이게 변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대다수의 답이 삼전닉스죠. 대다수의 답이 삼전닉스고 언젠간 변할 겁니다. 제가 아침에 모 방송에서 사회자한테 그런 질문을 드렸더니 사회자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삼전닉스 사시겠습니까? 소부장 사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7대3 정도로 70%는 삼전닉스 사고요. 30%는 소부장 사겠습니다. 라고 또 구체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죠. 아직까지는 대세는
선전익수입니다. 소부장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가 공장을 짓는다라는 기대감으로 장비가 올라가고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재와 부품이 올라가는 것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미인 대회고요. 인기 투표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시장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나타내느냐도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한 7대3 정도가 적절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앞으로 바뀌는 순간이 올 때까지는 소부장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조금씩 매력적인 가격대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력 기존에 이제 계속해서 봤고 제가 이제 전력이 진정한 청바지를 만드는 기업이다. 찐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번에 우리가 그 키미 K3 같이 중국 AI가 이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날 거예요. 반도체와 관련된 그 이제 AI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타날 겁니다. AI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들 속에 누가 돈을 버느냐? 그런 것들 쪽에 결국 중국 반도체도 돈을 벌고 우리 반도체도 벌지만 그들에게 전원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결국은 끝까지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5월 말에 너무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6월, 7월 달에 좀 쉬었던 것 같아요. 6월, 7월 달에 쉬었다가 다시 주가가 조금 내려옴으로써 우리가 차분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된 것 같아요. 자, 로봇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대표회사 직속으로 로봇 그 이제 사업을 챙긴다라는 것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틀 연속 올랐고 오늘은 현대차도 반응을 했죠.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군사용 로봇 이런 것들을 하반기에 납품하겠다라는 또 긍정적인 뉴스도 아침에 이제 나오면서 현대차가 오늘 장중에 반등세를 시현했습니다. 내일 나오죠. 내일 2시쯤에 이제 현대차 실적 나옵니다. 여기 이제 어떻게 투자자들이 반응할 것이냐라가 저는 상당히 이제 관심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개인 유튜브라든지 다른 방송 출연에서도 현대차와 관련해서 세모 의견을 드렸습니다. 세모 의견을 드린 게 현대차는 여러분들도 뭐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자동차로 보느냐, 로봇주로 보느냐라는 것들이죠. 최근에는 소리 소문 없이 40만 원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40만 원이 깨졌을 때 삼성이 로봇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니까 LG전자, 오늘 현대차가 같이 반등하면서 동반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부각이 됐죠. 내일 실적 발표 나고 나서 저는 주가가 40만 원에서 50만 원대를 유지하면 로봇에 대한 밸류를 조금은 쳐줘야 되는 시기로 도래했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가이드라인 나온 거 보면 일단은 자동차 판매량이 조금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실적이 생각보다는 조금 덜 나왔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실적이 잘 안 나왔으면 로봇 밸류를 안 따져주고 자동차 밸류만 좀 따져준다라면 주가가 싸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로봇 밸류를 따져주고 여전히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으면 자동차와 관련된 노이즈가 자동차가 조금 덜 팔렸던 노이즈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봇 밸류에 대한 부담 그런 부분들을 켜주면 그러니까 부각이 되면 주가는 여전히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내일 이제 테슬라 실적도 우리가 아침에 확인할 수 있죠. 테슬라, 현대차 같이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같이 주가 움직임이 로봇이냐 아니면 자동차냐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나타날 걸로 보기 때문에 내일 상당히 이제 로봇 특히 이제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산과 조선은 실적을 이제 증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적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조금 약간의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적 잘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품을 인도해서 제품을 이제 우리가 고객사한테 넘겨야만 매출을 잡히는 거거든요. 수주는 매출로 안 잡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한테 물건을 넘기는 순간 매출로 잡혀요. 그러면서 이제 손익계산서가 쭉 떨어지면서 영업이익이 이제 발생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이게 좀 시기적으로 납품하는데 이번 분기가 아니라 다음 분기에 납품한다라든지 이런 어떤 노이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의 실적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잘 읽어야 됩니다. 실적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분해서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자라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121동평선 찍었고 하이닉스는 121동평균선이 한 150만 원대를 올라오기 때문에 약간 루문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시장이 저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놓고 보면 호재보다 악재가 더 많죠. 많이 느껴지죠. 호재보다 악재가 더 많다라고 느껴지고 있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불안정한 움직임들, 투심이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나름대로 외국인들의 매수, 현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받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강하게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히 이제 이번에 2분기 실적까지 나왔는데 상반기 내내 그러니까 이 좋은 장에 실적이 개선되지 않았다.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조심하셔야 되지만 실적이 잘 나오고 긍정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하이닉스, 삼전닉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자. 반도체를 믿고 투자를 계속 이어가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스토리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내일 7시 주린이 코너에서 또 내일과 이제 투자들이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될지 주린이 분들 할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